저번에 올린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설정하는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플로우의 목적은 그냥 편리입니다. 저희가 전에 요약했던 플로우를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디스코드로 요약 내용을 전송하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솔직히 카카오톡이므로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엔파렌에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우선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현재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HTTP 리퀘스트 노드에다가 담아서 한 건데, 이게 현재 REST API에서 예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피드라는 것을 한번 복사를 여기서 템플릿 오브젝트 밑에 제이슨 부분의 문구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내용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에게 피드가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이동을 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설정했던 구글 주소가 뜨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제 위치를 한번 보면은 똑같이 오브젝트 밑에 단에 제이슨 문장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 판교 오피스라는 위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예제일 뿐이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약한 내용들을 카카오톡에 보내기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설정하는 영상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인 애플리케이션 생성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디벨로퍼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카카오 메일을 사용하시는 메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문자 인증이 오면은 인증을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해 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저번에 제가 전송했을 때 뜨는 이 앱이랑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에 설정했던 구글 주소가 뜨게 되고요. 다시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선택을 하고, 이거는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간단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앱 아이콘도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7 가이를 넣어줄 건데 사이즈를 보고 넣으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킬로바이트 초과면은 이미지 이렇게 등록이 안 되고요. 다시 사이즈를 줄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회사명은 테스트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카테고리는 교육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카오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카카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파렌 SB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는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보면 개발 가이드에서 저희는 REST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설정 세 가지가 필요한데, 플랫폼 등록,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 동의 항목 세 가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등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이 메뉴에 플랫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iOS, 그다음에 웹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저는 웹 부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여기 가이드를 확인하시면은 윗부분에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랑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이런 사용자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샘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고, 저는 대표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네이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플랫폼 등록이 설정이 됐고,
두 번째로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제품 설정 밑에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카카오 활성화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활성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로그인 활성화를 진행을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의 항목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 항목에 내려가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부분에 설정을 선택을 해서 이용 중 동의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동의 목적은 메시지 전송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용 중 동의로 상태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은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에 이 세 가지 사전 설정을 전부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동의 항목을 지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액세스 키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액세스 키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한 리퀘스트 노드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로 먼저 올려주시고요. 설정을 하기 위한 가이드와 엠파렘 플로우를 옆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프로젝트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HTTP 리퀘스트 노드를 불러와서 이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메서드는 포스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URL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보시면은 헤더에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두 개 다 필수로 나와 있습니다. send 헤더라는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고, 파라미터가 네임과 밸류로 있는데 지금 두 가지니까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리제이션의 값을 이 네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밸류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복사를 해서 밸류에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 타입의 네임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이 뒤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헤더의 필수 항목들은 입력을 다 완료를 했고요. 본문에 메시지 구성 요소를 담은 객체를 입력하기 위한 바디의 항목을 활성화를 시키고, 위에 헤더에 이미 설정을 해놨지만 여기 뒤에다가 바디 컨텐츠 타입은 여기 위에 헤더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입력 예시는 컨텐츠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임으로 템플레이트 오브젝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밸류로 이 밑에 제이슨 부분에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이슨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액세스 토큰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 액세스 토큰이 존재하지 않다고 뜨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항목인 메시지 전송 리퀘스트 노드는 설정을 완료를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야 하는데,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해서 구글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가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문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카카오 로그인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해야 될 거는 액세스 토큰이니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인가 코드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 코드 받는 방법은 보시면 인가 코드 받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인가 코드는 저번에 제가 서버 단위 엠파렌에서 이렇게 구현을 했었었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은 HTTP 문자열로 구성된 내용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카카오톡 로그인 요청하는 화면의 내용들이 코드로 이렇게 변환돼서 출력이 되는 상황이라서, 첫 번째 인가 코드 발급 자체는 엠파렌에서 실행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인가 코드를 받을 건데 저희가 설정된 부분은 지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플랫폼 등록과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 그다음에 동의 항목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리다이렉트 URI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리다이렉트 URI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윗부분에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가 코드를 받을 때 이 리다이렉트 URI의 인가 코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URI를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URI는 저희가 코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활성화된 홈페이지나 포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URI를 등록을 할 때 ps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다이렉트 URI도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동의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의 항목은 저희가 아까 동의를 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한 접근 권한의 동의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할 기능의 항목을 동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쭉 내리면은 요청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동의받았던 이 카카오톡 토크 메시지라고 하는 동의 항목이 스코프라고 하는 데다가 입력이 될 예정입니다. 쭉 더 내리다 보면은 이게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다이렉트 URI를 입력하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앱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REST API 키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리다이렉트 URI는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이 주소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토크 메시지 기능을 위한 인가 코드를 받아야 하니까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스코프 토크 메시지 이대로 이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의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내용대로 동의하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동의를 하면 지금 해당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인가 코드가 발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스코프로 토크 메시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선택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토크 메시지가 아이디고 항목 이름이 똑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라고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동의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리다이렉트 URI인 로컬호스트 3000번에 뒤에 코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드는 뒤에 붙어 있는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저장을 따로 해두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인가 코드입니다. 요청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응답을 보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동의를 진행을 했으니까 올바른 응답으로 리다이렉트 URI랑 물음표 뒤에 코드하고 저희가 인가 코드를 발급받는데 등호 뒤에 받은 이 주소가 인가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가 코드를 받았으면은 위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포스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을 건데 이 부분은 엠파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HTTP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액세스 토큰 받기니까 이름을 액세스 토큰 받기라고 리네임을 하고 저장을 누르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메서드를 포스트로 정해주시고요. UI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희가 요청에 헤더에 컨텐츠 타입을 넣어야 되니까 샌드 헤더에다가 활성화를 하고 네임의 컨텐츠 타입과 밸류에 이 뒤에 내용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에는 헤더의 타입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필수적인 파라미터가 총 4가지가 있고 파라미터를 미리 4가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바디 요청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REST API 키를 입력을 하면 되니까 아까 저희가 앱키에서
이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I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받은 이 인가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정리하자면은 액세스 토큰 받기 노드를 수행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나에게 보내기 노드, 미리 설정한 나에게 보내기 노드니까 이름을 변경해주고 이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청대로 작성을 한 내용을 입력을 하니까 성공적으로 이제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을 받았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액세스 토큰 키와 토큰 타입과 리프레시 토큰이 나와 있는데 액세스 토큰은 21,500 동안 유효하고요.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은 2초만큼 유효한데 이거는 2달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토큰은 일주일 동안의 유효 기간을 갖고 리프레시 토큰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리프레시 토큰도 2달 동안 유효하니까 2달 후에는 똑같이 인가 코드를 발급받아서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받은 이 액세스 토큰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을 하면은 나에게 보내기 노드를 클릭을 해서 보면 액세스 토큰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픽스드가 아닌 이 우측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지우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드랍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 입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응답으로는 리설트 코드가 0이 떠야 되는 게 올바른 응답이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리설트 코드가 0이 출력되면서 정상적인 요청과 응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카카오톡 내용도 보면은 방금 8시 8분에 보낸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습니다. 내용을 또 변경해보고 싶으면은 여기 예제에 있는 내용을 캘린더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 이렇게 실제로 보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의 항목에 이 캘린더라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이 기능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캘린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상으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HTTP 통신은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현업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하는데 답답한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설명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제가 말하고 있다면 부담 없이 지적을 해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 꼭 인지를 해서 제작을 할 테니까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